머닝 이야기 이번에는 섹터 전략과 관심 갖는 섹터 가운데 종목까지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실 쪽이 건설 기계 섹터인데 이쪽도 최근에 보면 좀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일단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중간지주사 상장을 철회하면서 좀 훈풍이 불었군요. 건설 기계 섹터가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 배경은 뭔가요? 네,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건설 쪽에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건설 장비 기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모멘텀도 최근에 좀 있었는데 네. 본업이 이제 얼마나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일단 우리가 건설 기계 장비라고 하면 평상시에 이제 도로나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굴착기라든지 네. 그죠? 포크레인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건 항상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인하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고요.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대로 높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설 기계 장비는 이제 도로라든지 뭐 건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투여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규모 공사는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과도 어느 정도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좀 하락할 수 있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사이클은 이 건설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 모멘텀을 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얘기하면 바이오랑 제일 먼저 연결을 하는데 그죠? 네, 돈이 맞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건설업체나 이런 쪽도 긍정적인 여건이 된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건설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은 조금 이제 정부의 수도권 서울 규제로 네. 인해서 좀 눌려 있는데 만약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하반기에 나타나면 아마 지방 부동산 쪽부터 해서 좀 온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섹터의 모멘텀은 아무래도 과거부터 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그렇죠. 떼놓고 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나가고 있는 부분은 전쟁 재건, 네, 로우 전쟁, 네, 재건 로우 전쟁 때도, 관련해서 예. 저렇게 황폐화된 이제 뭐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됐을 때 이런 건설 기계 장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러한 전쟁이 없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경기 부양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과거부터 중국이 얼마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지가 이 건설 기계 관련된 장비한테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로컬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요즘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 중국이 혹시라도 만약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과거 대비해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국내 건설 경기 관련된 회복 부분인데 하반기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다시 이제 미국부터 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 관련된 부분들도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서울 수도권 쪽은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 쪽으로 오히려 이제 돈들이 좀 움직이고 오히려 이 과열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는 부동산을 오히려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정책 전문가분들은 카드를 좀 만지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우리나라 건설 기계 장비 회사들의 내수랑 수출 비중을 나눠보면 지금은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확실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수 부동산 경기 모멘텀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도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단기적으로 또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모멘텀 중에서는 요즘 어떤 게 있냐? 바로 히토류 관련된
부분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건 건설 기계 장비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히토류는 조금 생소합니다. 네, 이 히토류라는 게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강대강 대치에 있어서 약점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러면 우리는 히토류 안 줄 거야 라고 자꾸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에서 주요한 제품들, 특히 IT 제품들에는 이 히토류 관련된 희귀금속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좀 성능이 낮은 H20 칩 같은 경우는 중국향으로 보내주고 그 대신에 히토류 수출은 재개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게 MP 머티리얼즈의 라는 미국의 히토류 관련된 기업의 광산 개발하는 모습이거든요. 저 부분이 미국 정부 주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면 중국 가격의 2배를 더 쳐줄게. 그러니까 이익도 보장해주고 마진도 좀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7월 달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애플의 히토류 생산 업체인 MP 머티리얼스와 대규모 또 투자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건설기계 장비들이 또 투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새롭게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된 생산 업체가 오늘 새벽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MP 매트리얼즈의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저런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건설기계 장비까지도 온기가 확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기계 장비의 빅3라고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위에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이렇게 이제 놓고 성장률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 내년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성장이 가장 큰 폭으로 좀 나오는 기업이 누굴까? 라는 것을 보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숫자적으로는 가장 좀 성장률은 강하게 좀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25년도까지 부진했던 부분을 내년도부터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는 이렇게 좀 성장이 나오는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였을 때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던 기업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건설 기계 쪽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북미 쪽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을 집중해야 되나요? 그 가운데 관심주, 유망주는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 건설 기계 장비 쪽이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이 슬로우한 동안 그나마 지역을 좀 다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쪽, 그 다음에 유럽 쪽, 신흥국 쪽으로 그래도 이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본업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히토리와 함께 또 주목하는 영역은 이 건설 기계 장비 중에서도 엔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고, 그리고 글로벌 피어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엔진이 우리가 방산에도 엔진이 들어가고요. 데이터 센터의 발전기에도 엔진이 들어가고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롤스로이스라는 혹시 좀 아시죠, 브랜드? 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도 엔진 사업부가 있거든요. 전력 사업부가 있는데 엔진 사업부 매출 비중을 지금 보시면 25%, 캐터필라 40%, 그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25%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이 엔진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가장 높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꽤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PER로 앞으로 1년 뒤에 벌어들일 이익 대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롤스로이스는 거의 한 40배 가깝게 거래가 되고 있고, 캐터필러 이제 조만간에 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20배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는 아직 10배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건설 기계 장비라는 색깔이 여전히 강하고 안정적으로 신성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엔진 사업부와 관련된 성장 모멘텀은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반영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까지 반영을 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그려봤는데요. 자,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서 계속 이렇게 매출액이 좀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는 약간 매출액이 멈추는 듯한 하향 조정이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막을 좀 걷다가요. 이제는 음봉이 아니라 이번 분기 실적까지 제가 합해서 그려보니까 캔들이 양봉으로 약간 돌아서는, 즉 본업은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엔진 사업부 쪽에서 성장이 나오면서 이제 뭔가 좀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제가 분기 실적 나왔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요. 우리 주도주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매출액이 성장한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이렇게 크로스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회사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주가도 좀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맞습니다. 골든 크로스군요. 네, 골든 크로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도 이번 분기부터 약간 이러한 모습이 동시에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적 추이와 함께 주가 추이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빅3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이 가장 싸고 북미 쪽을 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예. 다만 이 회사의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싼 이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되, 그러면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고 연환산 영업이익이 아직 10배도 채 안 하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흔들리는 흐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장중에 조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를 노려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여의도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드리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사모펀드 쪽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사모펀드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집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공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신에서도 이렇게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이렇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가장 앞서서 소두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중간 지주회사가 상장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좀 리스크 요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HD 현대그룹에서 철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나쁘지 않고 수급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좀 조정 구간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좀 봐도 될 만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밸류의 어떤 키 맞추기 정상안으로 보면 어느 정도를 보시고 주가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좀 목표입니까? 네, 또 한 가지만 간단한 아이디어만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8월 말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이 지금 뭐 그렇죠. 조율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도 이제 대북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대북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가 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건설 기계 장비는 또 하나 이제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한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가격이 한 1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재기 팀장님은 항상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잘 못하는 쪽에 이제 스를 가지고 종목을 풀어주시는데 오늘은 건설 기계 장비 쪽이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관심주였었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